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안전할 수 있습니까? 2025년 12월, 지금 한국 경제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 이것은 단순한 불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비상벨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금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금리는 오히려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닿자마자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오르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매뉴얼입니다. 정부도 언론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한 현상부터 파헤쳐 봅시다. 최근 한국은행은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바로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말라가니 중앙은행이 나서서 은행들이 가진 채권을 담보로 급한 불을 꺼줄 현금을 쥐어준 것입니다. 심지어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며 사실상의 양적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불을 끄려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진정되기는커녕 3%대 중반을 넘어 연중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이 아니라 기름을 들이부은 것과 같은 이 역설적인 상황. 시장은 한국은행의 조치를 구원이 아니라 공포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아, 한국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중앙은행이 원칙을 깨고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한국은행의 필사적인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대신 한국 경제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를 보내버린 셈입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금리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 채권은 위험하다.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이 시장의 차가운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터지면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심지어 제1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바로 도덕적 헤이모랄, 해잘드라는 독버섯을 키운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다가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준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망해야 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있다. 사업성이 없어 진작 정리되었어야 할 좀비 사업장들이 중앙은행의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곳에 투자해도 결국 정부가 구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결정적 순간으로 둔촌주공 사태를 지목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렸던 12연가구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춰섰을 때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손실을 볼 사람은 보고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둔촌 일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단행했죠. 급한 불은 껐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대마불사토 빅투 페일, 덩치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화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너도 나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했습니다.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는 2025년 지금 온몸으로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암이 퍼진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도 살아남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통제 대신 수술을 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배드뱅크, 배드뱅크입니다. 금융권 곳곳에 흩어진 썩은 사과, 부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격리하고 제값을 받고 팔아치우는 부실 정리 전담센터입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 나라들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을 숨기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컸지만 3, 4년 뒤 금융 시스템은 거짓말처럼 정상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진통제에 의존하며 수술 날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외부의 태풍은 다가오는데 내부의 수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내년 2026년은 어쩌면 올해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지 모릅니다. 이 위험한 도로 위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5가지 경제 계기판을 선물해 드립니다.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3%대 중반입니다. 만약 이것이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걷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위험의 신호탄입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한다? 이것은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불신임 투표입니다. 우리의 방어막입니다. 300억 달러 수준인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환율 방어를 위해 총알을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전체 평균에 속지 마십시오. 저축은행, 증권사 등 약한 고리의 연체율을 보셔야 합니다. 실질 연체율이 10%를 넘나든다는 뉴스가 들리면 폭탄의 뇌관에 이미 불이 붙은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말없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떠난다면 여러분도 짐을 싸야 할 때입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가리키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비 없이 폭풍우를 만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부실 자산이 정리되고 거품이 꺼진 뒤에 찾아올 새로운 기회. 그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오늘부터 켜두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뼈아픈 진실을 전해드린 다큐멘터리 비상벨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가오는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